요 중간에 다른 내용으로 우리 오신 손님 중에서 중수부 폐지안이 확정되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잘 됐는지 궁금하다. 그다음 현 정부 국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역장 흔들릴 반대 여론이 있는데 현 정부 계획안이 옳은 일인지 궁금하다. 이 두 개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참고하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지금 검찰, 경찰, 사법부 이렇게 계획안을 내놨는데 대법관을 뭐 한 20명으로 한다든지 경찰한테 수사 개시권을 준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여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아니 확정된 건 아니죠. 이거 국회에 통과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 검찰이 있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물조리적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 국방계획안 중에서 핵심이 아마 연합사 사령관이 직접 참모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거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요건 별도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미래앤컬처 그룹이라고 구대한교과서, 대한교과서라는 교과서 회사가 있었죠.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미래앤컬처 그룹이라는 상당히 복잡한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고등학교 한국교과서 이 교과서도 왜곡이 참 심해요. 이 6.25 전쟁이 발발하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딱 시작하자마자 역사학자 김성칠의 역사 앞에서라는 따온 글을 딱 실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따온 글의 첫 문장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정단에 놀아서 동포끼리 서로 살육을 시작한 걸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어두워진다.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니 남침한 인민공화국이나 남침당한 대한민국이나 동기로 본다면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왜 동기로 보면 다를 바 없습니까? 하나는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데 동기가 다르죠. 이것은 뭡니까? 살인자나 피살자나 동기로 보면 똑같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이걸 학자가 이런 역두리를 하고 있어요. 학자인지 뭐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지식인 것 같은데 지식인의 허위의식이지. 요걸 교과서에 다른 거 아닌데 교과서에 이런 걸 실었어요. 요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첫째는 뭐냐? 요게 양비론이에요. 이 교과서, 이런 교과서를 훑어보면은 도저히 북한을 편들 수 없는 게 몇 개 있죠. 6.25를 어떻게 도저히 편듭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탁 펴버리는 거예요. 양비론. 그래가지고 북한의 민족 반역적 전쟁 범죄까지도 변호해 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공인하고 후원하고 하는 교과서다. 교과서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과거처럼 좌파 정권 때 역사 왜곡이라고 말하고 있을 거냐. 이명박 정부 교과서인데.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 보면은 또 이런 양비론이 등장합니다. 양비론 등장하는 것은 북한을 편들어 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이 좌익 종북들의 말장난인데 여기 많이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양비론, 양시론에 약해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대충 딱 결판을 내는 걸 싫어합니다. 도덕적으로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피해자고 이렇게 딱 결판을 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무승부를 좋아해요. 무승부. 미국에서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판이 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야구 경기도 보니까 무승부가 있더라고요. 양비론, 양시론 이게 다 미선들이 돌리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남북의 두 지도자인 이승만과 김일성은 이를 부추겨
자신들의 장기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여기도 양조력이다. 박정희가 방공을 내세워 중략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고 땡땡땡 그 다음에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북한에서도 남조선 혁명론을 바탕으로 무장공비 난파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 요게 마치 박정희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남조선 혁명론을 바탕으로 무장공비 난파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 마치 박정희가 대북 강경정책을 먼저 취했고 그 다음 북한이 1.21 사태나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 같은 걸 일으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후를 딱 이렇게 만듭니다. 항상 요 문장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엔 컬처 그룹의 교과서하고 또 한 교과서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대기실했던 공산당원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란 사진을 넣었어요. 이 사진은 미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것처럼 해놓고 공산당이 6.25 기간 중에 전 세계적으로 선전했던 유명한 그림. 이 그림은 한국의 좌익 정권 때도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에 유명한 반미 선동 그림이 그것도 공산당원인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실려 있으면서 사진 설명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사진 설명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이게 어느 교과서예요? 미래엔 컬처 그룹 교과서는 이렇게 사진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이죠. 에스파니아의 화가 피카소는 6.25 전쟁 중 양민들이 하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그림을 그렸다.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맨몸의 여성과 어린아이를 총과 칼로 공격하는 모습은 전쟁의 참상과 공포, 인간성 파괴 등을 표현하고 있다. 6.25 전쟁 중 북한 측은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 인민재판을 행했고 남한 측은 수복한 지역에서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를 처벌하였다. 여기 북한 측이 남한 지역에서 학살했단 말 안 나옵니다. 인민재판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인민재판을 했다 해놓고 남한 측은 협조한 부역자를 처벌하였다. 이렇게 딱 됩니다. 점령과 수복의 과정에서 처벌과 보복이 자행되어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되었다. 해놓고 특히 경남 거창, 충북, 영동의 노건리, 황해도, 신천 등지에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다. 이 세 군데 지명은 다 뭡니까? 거창은 우리 군인들이 714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노건리는 미군이 오인을 해가지고 우리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황해도 신천은 미군하고 국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것은 북한에서 조작한 학살 사건이에요. 요 세 개만 딱 들은. 왜 대전형무소에서 북한군이 몇천 명의 재소자, 우리 우익 인사들을 학살한 것은 왜 여기 안 됐습니까?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 수만 명이 학살당한 것. 특히 영광 지역. 이것은 명부가 다 있고 약 6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 확실한 것은 안 좋고 전부 이게 우리 군과 경찰과 미군이 했다는 식으로 딱 적어놓고 이것은 시각적으로 그 끔찍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딱 시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6.25 때는 국군과 미군이 주로 학살을 했다. 북한군은 뭘 했느냐? 인민재판을 했다. 인민재판으로 알지 그것을 사람 때리고 죽인 재판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가 검증한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책임져요? 이런 기술은 우리 정권이 친북 정권한테 넘어간 다음에 이런 나와야 될 교과서예요. 나와야 돼. 김대중 노무현보다 훨씬 더 종북적인 정권이 난 다음에 교과서를 바꾸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런 교과서를 검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허가를 반역 교육의 허가장을 내줬다.